600조의 프로젝트가 떴다, 지구에. 네, 국가의 운명이 걸릴 정도의 큰 투자를 하면서 도시 개발의 목적부터 밝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예외적인 일이죠. 과연 900만 명이라는 인구를 먹거리가 과연 뭘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오늘 메디치 경제에서는 최근 메디치가 발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책을 번역하신 박인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전문 번역가 아니세요? 아니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사우디에서 오래 계셨는데 얼마나? 제가 2009년 2월에 저는 이제 벽산 엔지니어링에 아직도 적을 두고 있는데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사우디 현지 업체하고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부임해서 2021년 10월 말에 와서 한 13년 거기서 일했습니다. 사실 중동 사우디 관련된 뉴스 요새 심심치 않게 사실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책이 재밌더라고요. 약간 르포 성격이기도 하고 일단 책을 저희가 매개로 했으니까 직접 번역하신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 책이 어떤 점에서 독자들에게 조금 어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사우디는 우선 그 전제 왕정 국가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우디의 그 공식적인 국호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거든요. 왕국이요. 왕이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왕국은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처럼 아무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그래서 국왕이 모든 것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섬나라 빼고 좀 그래도 세계 무대에서 그 역할을 하는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시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결국은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의사결정 구조를 알아야 하고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책은 그 실질적인 권력자 아버지가 국왕으로 있지만 현재 왕세자로 있으면서 사우디의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리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사우디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굉장히 큰 시장인데 시장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사결정하는 왕세자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거기서 근무했던 동안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제를 좀 덧붙여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박인식 선생님을 현장 다녀온 르포 기자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우디에 가장 저희가 이 시작하면서 경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우디에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떴습니다. 일명 네옴 시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네옴시티 관련된 전시관이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오픈을 했지요. 저희 기자들보다 먼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가보니까. 네옴은 발표할 때 예산을 5천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큰 사업이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관심이 많고 어제 이렇게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해서 갔는데 그동안에 알려진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전시 내용이 조금 너무 단출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홀에 판넬 몇 개 세우고 가운데 이제 그 네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더 라인 구조물의 모형을 몇 개 세워놓은 거가 전부여서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아시아에서 첫 전시관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인 오픈되기 전에는 뭐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국토부 장관과 주요한 건설 관련된 국내 주요한 기업들의 회장님들 다 출동하셔서 뭐 1대1 투자 면담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뉴스에 나와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뭔가 낙점받은 건가요?
사우디가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우디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어떤 그때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은행 지점장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어렸을 때 굉장히 강한 강한 인상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한국은 근면 성실한 국가의 대명사입니다. 거기에 지금은 이제 기술력까지 저희가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굉장히 발주처의 의도를 잘 맞춰주는 국가입니다. 잘 맞춰주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발주처로 보면 가장 입맛에 맞게 일을 해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경제력이 굉장히 커져서 투자 여력도 있고 기술력도 뒤지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가 일하는 그 방식이 사우디 발주처에 아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한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왕세자가 이제 한국 방문할 때 당초 계획이 한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고 돌아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 11월 작년 얘기죠? 11월이었나요? 그게 그런데 그때 한국만 방문하고 돌아갔거든요. 일본 안 가고요. 네, 일본 방문한 걸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죠.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아마 사우디가 겨냥한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일본은 그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카드로 생각하고 만약에 한국과 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일본 가서 이제 한 플랜 B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먼저 내세우면서 한국에 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600조짜리의 프로젝트가 뜬 거고요. 네. 그것을 수주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다는 굉장히 이렇게 희망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 와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하시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발주할 일이 아주 많다고 제가 줄 일이 많다 그러면 굳이 찾아와서 주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앉아서 주겠다 그래도 와서 줄 서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네옴 사업, 네옴 사업뿐 아니라 사우디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 사업은 사우디의 공공투자기금 PIF라는 기구에서 이제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우디 국부펀드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PIF의 수장이 이건 투자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 사업이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발주처가 아주 흡족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첫 손에 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전제로 했다는 건 좀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좁히면요. 어떤 건설사가 아니면은 뭐 금융권이 A라는 지역에 아파트를 자기 돈 들여 지어서 그러니까 자기 돈이든 내가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하는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옴시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나게 도시 하나를 이렇게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우디는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이렇게 정부 재정으로 일을 하고 그 계약해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우디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발전소를 발주할 때 발전소 공사를 발주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비를 지불하고 자기네가 발전소를 운영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저희가 흔히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 그 PF, 부동산 PF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디벨로퍼가 팀을 짜서 거기에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다 짓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팀을 짜서 입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나중에 그 최종 사용자들한테 받는 전기 요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체를 투자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사우디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부자- 사우디가 굉장히 부자 부자일 나라로 거라고 알고 생각을 있는데. 하는데, 뭐 부자는 맞는데 그렇게 마냥 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부자는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도 네옴시티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다. 일단 재정 얘기 잠깐 나왔는데 사우디가 아까 부자이긴 한데 마구 나오진 않는다. 근데 네. 600조짜리를 프로젝트 할 정도면은 사실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거를 그러면 한다는 건데 배짱인가요? 아니면 그 시장성을 믿고 들어올 거라는 실제 뭐가 저는 있나요? 거기서 네. 꽤 오래 일을 했는데 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우디의 재정 형편을 좀 살펴보면 사우디가 부자인데 인당 국민 소득은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2021년에 3만 5천 불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사우디가 2만 4천 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3분의 2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인구가 이제 3,500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 넘으니까 이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차이 날 수는 있지만 네. 그 전체 GDP로 봐도 우리 반이 안 됩니다. 2021년 GDP가 우리가 1조 한 8천억 불 정도 되는데 사우디는 8천억, 8,3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봐도 그냥 원화로 따지면 우리가 올해가 638조인가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그거 반이 될까? 조금 넘을까? 이 정도입니다. 뭐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사우디가 돈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없이 돈이 나오는 나라는 아니고 전체 경제 규모로 봐도 우리나라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세계 유례 없이 큰 사업을 한다니까 저로서도 이걸 어떻게 끌어갈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신도시예요. 네네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게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그 국가 반도 안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네옴시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지역을 새로 개발해서 살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우리로 치면 신도시? 네, 신도시인데요. 네. 그 사우디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이 동서가 1,500km고 남북이 1,500km인데 지도상을 보면 네네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이게 예. 1,500km고 여기가 1,500km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 거죠? 1,500km? 우리나라 남한이 지금 한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00만 평방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배가 20배 요. 넘지요. 네. 우리나라에. 그 서북 쪽에 네네. 이제 이 서쪽은 홍해가 있고요. 네네. 동쪽은 걸프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쪽 맨 끝에 이제 그게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제 수에즈운하가 있고 수에즈운하. 그 오른쪽으로 여기저기. 그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홍해와 아카바만이 만나는 서북쪽 모서리 거기가 이제 그 타북 지방인데요. 그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타북도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한 2만 6천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땅에 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2만 6천 평방킬로미터 어느 정도냐면 서울이 605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배가 넘어야 44배 정도 되는 큰 땅인데. 요게 지금 네네. 여기 네옴시티. 이게 이제 그 2만 6천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건데 좀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예. 그럼 그 지역을 다 개발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5%만 개발하고 95%는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는 보존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연이면 뭐예요? 사막이에요? 네네 여기가 이제 사우디는 이제 전체가 사막입니다.
전체가 사막인데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모래사막을 얘기하는데 사우디에는 모래사막이 그렇게 이제 그 남쪽에 아주 큰 모래사막이 있기는 하지만 모래사막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황무지입니다. 아. 그냥 흙이 있고 나무도 풀도 없는 산에 가도 어떻게 산에 저렇게 나무가 없을까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거든요. 황무지. 그 황무지 자연 중에 5%만 개발하고 나머지 95%는 자연 상태로 그냥 보존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네옴을 과연 26,000평방킬로미터 되는 신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예, 드리자면 가장 네옴의 그 상징적인 구조물로 대표되는 게 라인이라는 예. 건물입니다. 이 흰 선이 라인인데 네. 폭이 200m, 높이 500m, 높이 500m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새로 생긴 거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높이로 170km를 갑니다. 170km면 서울에서 대전 지나서 영동 정도 가면 170km 되거든요. 그게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갑니다. 네, 그 네. 일직선으로 가는 그 라인이 하나 있고 이 트로제나라는 이 산악 지역에 리조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신달라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 이제 리조트 단지가 있고 남서쪽 끝에 그 옥사곤이라고 하는 산업 단지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라인과 트로제나와 신달라와 옥사곤으로 이루어진 게 네옴인데 그게 이제 26,000평방킬로로 서울의 40배가 넘는다는 건데 글쎄 이 넓은 지역에 요만큼 개발하면서 이 전체를 신도시 면적이라고 보는 게 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인은 이 거리, 이 폭의 이 거리만큼을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200m 폭이 전체가 건물이 아니라 예, 예.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전에도 이제 그 단면도 같은 게 이제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양쪽에 한 50m 폭 정도의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200m에서 양쪽 50m 빼고 가운데 한 100m 정도를 공간으로 남겨놨습니다. 도로. 남겨놔서 그 안에 이제 그 뭐 공원을 만든다던가 무슨 뭐 스포츠 시설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놔서 그 양쪽에 이제 큰 벽이 2개 있고 가운데 한 100m 떨어져 있는 거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관 시설이 거기는 차량이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그 이제 왕세자가 그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 아래 그 맨 아래층에 하이퍼루프를 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km를 20분에 주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영동을 20분에 가는 거죠. 거의 뭐 비행기 속도인데 그 하이퍼루프로 이제 전체를 관통하고 그 하이퍼루프에서 내려서 위로는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동하는 걸로 해서 약간 미래 영화에 나오는 예, 뭐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나온 최첨단 기술을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한대요? 제가 가진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리 세종시 같으면 뭐 행정도시이고 또 뭐 판교 같으면 IT 도시고 일산이나 분당 같으면 주거 도시인데 그쵸. 목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네옴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전시회 가서 잘 살펴봤는데 170km 되는 긴 건물에 900만이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900만이 그 170km가 이제 한 건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800m 단위로 끊어서 예. 800m에 8만 명이 사는 걸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40개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인원을 살게 하겠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경제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말고 트로제나 신달라라는 리조트가 있고, 그거는 뭐 경제 동력이 되기는 어렵고, 이쪽에 옥사곤이라고 이제 산업
도시가 하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레이아웃을 볼 때 직경이 그저 한 몇 킬로 정도 지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설들이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저 경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도로 채워져 있는 걸로 어제 이제 전시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도 어제 이제 전시해 놓아서 그 밝혀놓은 게 있는데 그 소매점, 그 다음에 뭐 숙박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뭐 주거단지가 이제 가장 크고요. 오피스라고 명명한 게 하나 있고, 뭐 스포츠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 엔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 어차피 소매점이야 그건 아닐 거고요.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일 것이고, 그 오피스가 이제 들어있는 게 다고. 그러니까 오피스는 사무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거기서 뭐 IT 산업이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명시된 거는 오피스하고 옥사곤에 들어가 있는 뭐 경공업으로 분류될 만한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의아한 게 과연 900만 명이라는 인구를 거기다 살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우디 측이 발표한 그것만 일단 전제로 이해를 네,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신도시를 만들 땐 사는 땅이 부족해서거나 네. 그치 아까 900만 명이 간다고 그랬는데 900만 명은 그런 기존에 살던 사우디 국민들이 글로 이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우디 국민이 3,500만입니다. 네. 사우디 국민이 아니라 사우디에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3,500만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1,200만에서 1,300만 되고 많아요. 내국인이 자국민이 2,200만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외국인, 3분의 2가 자국민이에요. 네, 네. 외국인이 상당히 많죠. 그 외국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든 일은 다 외국인이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주 맨 위쪽과 맨 아래쪽을 외국인들이 담당을 합니다. 실제로 취업자 수를 봐도 사우디의 취업자 수가 한 1,200만 정도 되는데 2018년 사우디 통계청에서 이제 공개해 놓은 네, 공개 그 자료를 발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국민 취업자가 311만 그 다음에 외국인 취업자가 95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경제 활동을 직접 하지 않고 네. 그 사람들은 다 개인이 부자인가?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2,200만 중에 300만만 취업을 하느냐고 좀 이상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4인 가족, 5인 가족 할 때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인 가족, 6인 가족이 이제 가족 수가 많으니까 뭐 한 5인 가족, 6인 가족에서 한 사람이 돈 번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납득 못할 숫자는 아니고 예. 더군다나 사우디는 이제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반은 그쵸. 없잖아요. 또 청년들도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래서 300만이고 근데 외국인은 1,250만 정도 되는데 900만이 넘습니다. 취업자가. 그게 이제 900만 취업자 중에 250만 명이 가사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가사 노동자는 어떤 기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비자나 체류 자격이 다른데요. 저희로 치면은 가사도우미나 그러니까 가사도우미하고 이제 운전기사. 왜 그러냐면 운전기사.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제 리야드의 지하철을 건설해서 이제 막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거 전에는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택시 아니면 승용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남성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을 리가 없죠. 900만 중에서 뭐 한 100만도 안 될 겁니다. 100만이 아니라 한 몇십만 명 정도가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사우디의 그 한 2,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소득도 우리보다도 낮고, 예. 이제 과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내용으로 옮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우디 왕국이 외국인의 부자들을 신도시에다가 사람을 유치하려고 혹시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국민이 2,200만이고 외국인이 1,200~300만인데 외국인 중엔 그 네옴에 들어가 살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저는 뭐 몇십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2,200만 국민 중에서도 그 더 라인에 들어가는 그 최첨단 시설을 생각했을 때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저는 서울의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겠네요. 거기에 면적도 2배가 넘으니까 그러면 서울의 분양가에 그냥 간단하게 잡아서 서울의 분양가의 2배 정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2,200만 중에 얼마가 그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집이 비지 않겠습니까? 네. 2,200만이 사는데 900만이 빠져나가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외국인이 와서 상당 부분을 메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드는 질문은 그럼 외국인들은 거기에 왜 들어와서 살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뭔가 거기서 일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옴에서 발표한 거에는 그런 게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저한테 그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옴의 전체 구상이 안에 소프트 굳이 비교하면은 하드웨어는 이렇게 자랑을 네네.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를 개발한다고 예, 하면 예, 그 도시 개발의 목적부터 밝히는데, 그렇죠. 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예외적인 일이죠. 뭐 설마니 국가의 운명이 걸릴 정도의 큰 투자를 하면서 그런 목적을 안 세워놓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제가 보질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사실 아예 애초부터 정말 지구에서 가장 최첨단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첨단 네. 산업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하겠다. 네. 그런 거 일할 때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900만이 이주한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조금 약간 그렇죠. 퀘션 마크인데 네. 뭐 한 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이렇게 600조의 프로젝트가 떴다 지구에.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이렇게 긍정적인 것 말고 이런 네옴이 갖고 있는 퀘션 마크들에 대해서 좀 찬찬히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네옴에 관련해서 나는 기사들은 네. 사실 보도가 대부분이고 분석 보도를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옴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900만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 그 인원은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는지 이런 걸 좀 뭐 챙겨보는 게 그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외국 언론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 인원은 어떻게 동원하고 거기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지에 대한 분석 기사는 외국 기사에서도 별로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네. 다 본 건 아니지만. 예, 저도 네. 잘 못 봤고요. 근데도 어쨌든 왕세자는 작년에 방한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옴시티 CEO이지요. 네네. 예, 그걸 네네. 추진을 맡고 있는 CEO는 네. 와서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과 이제 네네. 기업 총수들도 네. 만났고, 또 국내 일부 기업은 프로젝트를 이미 좀 수주했다는 네, 또 네, 이런 했죠. 긍정적인 보도가 나와요. 그 삼성하고 현대가 작년 말쯤에 그 터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네. 그게 2조였던가 하여튼 굉장히 큰 규모로 수주를 했고요.
또 사업관리 전문 업체인 한미글로벌에서 네, 네. 그 일부 사업관리도 거기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사실 우리는 중동 사우디 하면 저희 세대는 네. 친구 아빠 사우디로 돈 벌러 갔다 예, 했던 그 그렇죠. 시절 70년대에 네, 네. 그걸 아는 분야에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한국 기업의 성실성으로 네. 그쪽에서도 인정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어쨌든 여기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PF처럼 내가 분양해야 되는 거면 이 분양에서 실패가 벌어질 경우에는 좀 완전히 지금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네. 그걸 좀 꼼꼼히 따져보긴 해야겠다. 네, 그 이런 지금 생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거기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사우디 정부 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엊그제 그 네옴의 CEO 나드미 CEO가 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투자 사업 PIF의 수장이 이건 투자 사업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투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우디가 이 일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물물을 풀려면 마중물을 예,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사우디 정부에서도 한 몇 년, 제 생각에는 2, 3년 정도 끌고 갈 자금은 이미 확보를 해놓고 그런 계산은 서 있지 않을까. 그것도 세우지 않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단계 저는 이제 마중물 단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우디 정부 재정으로 발주가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투자 사업이 이제 전체를 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 전시관이 아시아에서는 네. 한국을 처음 규모는 네, 작대지만 네. 했다는데 혹시 사우디에서 다른 나라 쪽에도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정보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일단 중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예. 사우디가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러브콜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간혹 이제 뭐 고위급 회담, 그 사우디와 중국의 그 양자 회담 같은 데서 의제로 올라왔다는 기사는 제가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